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태극 FM 생방송 대신에 녹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실 썸네일이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설명, 반국가 세력 폭정을 국민께 알리는 계몽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늦은 시간에 1시간 7분, 어떤 거는 1시간 8분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1시간이 60분이니까 67분 68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명연설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글에서 보면은 글자 크기가 보통 12, 13, 14가 있는데, 좀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눈이 조금 흐려져서 18 18호로, 그러니까 한글의 18호로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을 제가 프린트를 하니까 53매가 나오더라고요. 53매를 2번을 제가 봤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87 체제의 헌법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 5년 단임제에서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가지고, 그리고 선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선관위하고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짜버리면은 국회의원 수가 정상적으로 국민의 의도하는 대로 하질 않고, 몇몇 사람의 소위 스탈린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투표는 당신들이 하지만은 개표는 우리가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전자개표기도 문제였고 사전투표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87년 헌법체제에서는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와 더불어서 어느 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다수 의석, 적어도 3분의 2를 넘는 의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실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권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입법부를 끌고 있는 대통령이 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인가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될 적에 김민석이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은 계엄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계엄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답을 하고 넘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어느 진영이든지 보면은 좌우의 공무원이나 좌우의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의 양쪽에 전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12.3 국가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사실은 선관위의 문제를 다루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홍장훈이랄지 박선원이랄지, 그리고 몇몇 부승찬, 김병주,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한 통속으로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시간 7분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요지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야당 의원이 190석이 넘는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각부 장관하고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고의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탄핵과 더불어서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감시 정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를 뺐다고 하지만은 북한 동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쪽에 움직임을 탐지하는 그런 곳에 예산을 다 삭제를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두 눈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장님이 되게, 봉사가 되게 만들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총칼로 싸우는 전쟁에서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죠. 저들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반국가 세력 일을 못하게 하는 내용을 초반부에 한 30분 정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전체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직무에 복귀한다면은 당신 그 5년 단임에 직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그러니까 그 헌법을 바꾸어서 개헌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맺으면서 재판관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이 내용을 듣고서 조태국 FM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개헌을 함에 있어서 각각 다 다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거는 이원 집정부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전부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총리에게 전부 다 임을 하겠다. 이게 윤보선하고 장면 정권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19를 통해서 그 이승만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 윤보선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섰는데 8개월 동안에 실험을 해봤더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직선제로, 대통령 직선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소위 이제 87년 그 체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통일주체 국민의원들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는 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 부대 젊은 학생들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6.29 선언이 나오면서 직선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네 사람이 지금 협의를 한 겁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김종필이, 노태우, 이 네 사람이서 이거를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87 체제 헌법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5년 단임을 하다 보니까 한 2년이 지나면은 내임덕이 와버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개헌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내각제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 속국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각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하는데 중임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중임을 하면은 4년 하고서 그 사람이 국민의 신임을 못 얻으면은 떨어지고 상대당이 이제 당선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4년 동안 했는데 어떤 버려놨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다시 4년을 연임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런 것만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목발 지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뭐라는가 하면은 선조치 후보고 하라. 근데 내각제가 되면은 내각 안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미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각제는 쉽게 말하면은 자기 국회의원들끼리 정권을 나눠먹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 내각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이제 선호 중임제.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제 헌재 어떤 분은 담화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헌재 설명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최후 진술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새벽에 방송 5개를 봤습니다. 최병무이 것 보고 그 다음에 그 정혁전이 것 보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C 거를 보고 이영풍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사람 거 한 10개 정도를 제가 보고 나왔는데 가장 거기에서 이제 제 그 귀에 그 번쩍 뜨인 것은 정혁진이가 얘기한 게 뜨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통령도 임기를 단축하니까 대통령도 임기를 단축하니까 되도록이면 대통령은 중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도지사들을 3번을 하게 되잖아요. 3번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그 시도지사도 중임만 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도 군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도 중임을 하게 4년 그래서 정혁정이는 이 모든 선거를 한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투표함만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그것만 이제 놓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하시면은 이제 그 당신 그 남아있는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해서 87년 체제는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정치가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 뭐 이런 거 있는데 면책특권 뭐 이런 거 전부 빼버리고 정말로 책임있게 하는 헌법을 만들자 그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저기 불체포 특권이 있어가지고 면책특권 국회에서 별너무 얘기를 해도 다 넘어가고 또 국회의원 그 잘못했을 때 잡아가면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없애버리고 책임있게 이렇게 국정을 끌어가도록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런 개헌이 필요해야 우리 이렇게 이 젊은 이제 그 저기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날이 그 풀리니까 얼음 타고 날아왔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헌법이 공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시사회라고 하는 것은 양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물리력으로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에서 왕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지금도 공산국가는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이, 물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은 공산국가들은 지금 한 사람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불란서혁명, 영공혁명, 무슨 산업혁명, 무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꾼 것은 입법부, 행정부, 나라를 끌고 가는 행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입법부,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고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잘못한 것을 바르게 재판하는 사법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부가 견제와 균형을 갖고 정상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87 체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그리고 선관위하고 어느 당이 마음만 먹으면 합작을 해서 사전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 폭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관위가 모든 국정원의 그 조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87년 체제에서 만든 게 세 부서입니다. 선관위하고 감사원하고 선관위하고 감사원하고 헌재, 이 세 개를 87년도에 만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제와 균형으로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그리고 체포동의안 이런 거 없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은 검찰이 바로 끌어가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만 많은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은 뭐 1등석하고 공항에 뭐 귀빈석을 갖고 말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1시간 동안의 연설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87년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5년 단임제에 한 2년 정도 뭔 일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되면은 내임덕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말도 안 듣고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어제 그 정혁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중임제, 시도지사 중임제, 시의원, 군의원 중임제, 두 번만 하자 이 말입니다. 무한정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도 두 번만 하도록 하고, 두 번 하고 다음 한 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국회의원은 무슨 5선, 7선, 8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선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서 시의원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 국회의원 중임,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중임, 그 다음에 시군 의원도 중임, 두 번만 하고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해줘야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있으면 썩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곳에 있으니까 썩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감사를 안 받으니까 1200명의 직원들, 자식 새끼들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 던진 선거법 개정은 이제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서 뜻있는 사람들이 수없는 공청회를 통해서 완벽한 상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저 태국 FM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제 정혁진 그 대표가 하는 방송을 제가 2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대표는 한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선거 비용도 덜 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임제로 4년, 그러니까 한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군구, 시의원, 시의원, 군의원도 2년만, 2번만 하게. 4년 2번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고, 그럼. 그러니까 2번만 하면서 나가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도 보면은 3번 합니다. 시장 군수 3번 하지 않습니까? 2번만 하게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한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혁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선거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무슨 회계 부정이나 부정으로 당선이 된 사람은 633 우리 헌법 270조에 있지 않습니까?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러면은 633을 지키지 못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강행 규정은 있는데 법관들이, 판사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 벌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형벌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동연하고 무슨 민유수기하고 뭐 할 적에 내가 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고용주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들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오라 세오라 하세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법부도 잘못하면은 거기에 응당히 벌을 받고, 시간이 늦으면은 왜 이렇게 늦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법부도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한 곳에 배당을 하지 말고 곳곳에 골고루 배당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장동 하는 거를 김동연이라고 하는 그 형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33부에다가 이렇게 7, 8개를 주는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든 것이 균형과 견제를 가질 수 있는 헌법이 만들어져야 젊은이들이 그 정치 현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내 직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선거법 87체제를 반드시 손을 놔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25일 날 늦게 헌재에서 발표하신 헌재 설명 1시간 정도의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쏙쏙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계몽이 됐다잖아요. 어제 제가 그 38분에 그 SBS에서 방송한 거를 제가 녹화를 해놨습니다만은, 김계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전과자가 몇십 명 된다고 하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물론 김계리 분도 이제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했고, 저태국 FM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해서 대학에 갔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땀 흘려서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대장동 같은 경우 돈 1,000만 원 넣어놓고 100억을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헌법을 만들 적에는 정말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를 수없이 하더라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정말로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도 잘못하면은 은근히 면책특권,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 이런 거 없애버리고,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자기가 책임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사법부도 기간을 연장하면은 강제 규정이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633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인데, 아니 이재명이 선거법, 유창훈이가 2년 2개월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은 그 판사도 벌을 바꿔처럼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형벌조항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상호 균형과 견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물론 각 당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 태극 FM이 볼 적에는 우리는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못을 받고, 중임으로 대통령도 중임제, 국회의원도 중임제, 시도지사도 중임제, 시의원, 군의원도 중임제 2번 하고 한날 한시에 정혁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아침 6시에서 오후 2시간을 늘려서 8시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당일 투표한 자리에서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 이런 거 없애고, 투표 자기가 투표날 자기가 일이 있어도 그 전이나 후로 미루고 투표날 투표를 하도록 해야지, 자기 일이 있다고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없애고, 그리고 전자개표기 없애고, 대만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통을 옮기지 말고 바로 손으로 하나하나 개표를. 그래서 대만은 홍길동 발을정자로 써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모든 것이 공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들의 잘못된 내용을 전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무에 복귀한다면은 당신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해서 87년 그 체제를 완벽하게 만드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없는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상호 균형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 태극 FM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설명 반국가 세력 폭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직에 복귀한다면은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화두를 모든 국민들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